이 시간은 기프트 전문 상담소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 원장이신 리디아 전 임상 심리학 박사의 컬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안타깝게 이혼을 하신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또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힘들다고 쉽게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때때 찾아오지요. 그런데 관계에도 배움과 연습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투자하고 배우고 가꾸고 하면은 다시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트맨 박사가 오랜 연구 후에 찾아낸 결혼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독을 잠깐 복습하고 그중 3번째인 벽쌓기, 영어로는 스톤월링, 또 한국말로는 담쌓기라고도 하는데 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줄이고 회복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여러 번의 칼럼을 통해서 결혼 생활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독에 대해 나누었지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요, 수십 년 동안 그의 삶을 들여서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결혼을 파괴하는 이 4가지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난, 방어, 담쌓기 또는 벽쌓기라고도 하죠. 경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4기수에 비유하여 관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번째 독, 바로 벽 또는 담쌓기, 영어로는 스톤월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스톤월링을 한국어로는 벽쌓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벽쌓기는요, 갈등 상황에서 상대와의 정서적 연결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도중 입을 다물고 대꾸하지 않거나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방을 나가버리거나 표정과 몸짓으로 난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난 더 이상 너랑 얘기하지 않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벽쌓기는 어떤 사람은 싸우고 나서 하루도 갈 수 있고 또 오래가는 사람은 일주일, 2주일도 벽쌓기하고 상대와 대꾸하지 않는 관계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나쁜 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단순한 침묵 같지만 이 벽쌓기의 행동은요, 상대에게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말은 가치가 없어, 심지어는 너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라는 아주 강력한 부정적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벽쌓기는요, 결혼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벽쌓기는요, 남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저도 여러 부부 상담을 하면서도 자주 아내가 이런 남편의 벽쌓기 행동 때문에요, 많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 벽쌓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벽쌓기는 남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남성들이 갈등 상황에서 방을 나가거나 입을 닫는 것을 더 많이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성의 신체적인 요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격해지면은요, 남성의 심박수, 혈압 수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플러딩, 정서적 홍수라고 부르는데요. 뇌가 과부하돼 합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이때 남성의 몸에서는요, 자동으로 싸우거나 도망가라, fight or flight 라는 반응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망가라는 flight response는요, 단순히 겁을 먹어서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대로 대화를 이어가면 내가 더 폭발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자기 보호 신호이기도 합니다. 즉 남편들이 방을 나가는 건 막 얘기하고 갈등 상황에서 후딱 방을 나가버린다든지 하는 이 벽쌓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싸움을 피하기 위해 몸과 뇌가 자동으로 보내는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성은요, 언어와 감정을 연결하는 뇌 부위가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 중에도 말을 통해 풀고 싶어하고 대화를 요구하지요. 반면 남성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이 빨리 올라가면서 대화 불가 상태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해서 때론 갈등 상황에서 남편은 대화를 피하려 하고 아내는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말을 끝내야지 하면서 대화를 더 원하면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는 또 남성은요, 문제 해결 중심이라 지금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느끼고 침묵을 선택하는 반면 여성은요, 내 감정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내 말을 좀,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 공감만 좀 해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침묵은 매우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성격 차이를 넘어선 벽 쌓기의 신체적 또 심리적 이면을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 과부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노나 긴장에 압도당하면 막 이렇게 여자가 막 말을 막 하고 따지고 그러면은, 아니면 싸우는 갈등 상황에 있으면 남자의 뇌가 과열되어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담을 쌓고 벽을 치게 됩니다. 둘째는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더 말하면 상처 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화 대신 침묵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나를 보호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셋째, 무력감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해봤자 변하지 않아. 얘기해도 옛날에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니까 얘기해봤자 변하지 않고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경험이 반복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습관화되면 부부 사이에 큰 벽이 생기죠. 넷째는 성장 배경입니다. 권위적 가정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란 분들, 혹은 어린 시절 부모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회피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대화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벽 쌓기 뒤에는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감정의 과부하, 자기 보호, 무력감 또는 과거 경험이라는 깊은 이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벽 쌓기 행동은 상대의 마음과 존재까지도 무시한다는 강력한 부정적 메시지가 되어 관계에, 결혼에 큰 독이 됩니다. 아내가 마음을 열어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는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부모가 그만해라 하고 대화를 끊거나 아니면 아무 대꾸도 안 한다면 아이는 부모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벽 쌓기는 사랑의 대화를 끊어버리고 관계를 냉각시키는 여러분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벽 쌓기를 극복하고 고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요. 첫째는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벽 쌓기 행동을 하는 것이 있는지 관계에서, 우리 결혼 생활에서
그래서 좀 힘들거나 좀 갈등 상하게 되면은 그냥 셧다운. 그래서 벽 쌓기를 하고 있는 행동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이 벽 쌓기 행동은 결혼을 망치는, 관계를 망치는 큰 독이라는 것을 들으시고 아신다면 내가 쉽지는 않지만 그 셧다운 되는, 침묵해버리는, 아니면은 말을 상대를 안 하는 그 나쁜 습관을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 자신을 좀 알아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자라올 때 이랬었나? 아니면 지금 감정에 과도화돼서 내가 지금 더 이 습관에 있으면은 좀 내가 더 나쁜 행동을 할까 무서워하나? 등등. 아니 복합적인 것들이 있나?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벽 쌓기를 내가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쉽지는 않지만 이 벽 쌓기를 극복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벽 쌓기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은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등 중에 막 싸우고 있는 중에 흔히 하는 실수는 속으로는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라고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꾹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고 상대는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더 화를 내고 따라와서 계속 따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벽을 쌓는 것보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솔직한 여러분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을 먼저 진정시키시고 상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어. We need time out. 좀 진정되면 근데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또는 여보, 오늘은 감정이 너무 격해서 지금은 좀 타임 아웃하고 내일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잠깐 밖을 나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에 가시든지 잠깐 타임아웃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타임아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말을 해주면 아내나 남편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무시한 게 아니구나, 단지 지금 힘들어서 쉬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럼 상대도 화나고 불안해서 왜 말을 안 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 하고 화가 나서 계속 따라와서 여러분들한테 따지기보다 저 사람이 지금 감정을 조절하려고 많이 힘들어서 잠시 멈추는구나,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할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를 진정시킬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좋은 관계로 가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벽 쌓기의 독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벽 쌓기는 단순히 조용히 있는 태도가 아니라, 침묵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에게는 거절과 무시의 신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미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관계와 대화 속에 혹시 벽 쌓기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벽 쌓기가 있다면 내가 왜 벽 쌓기 하는 행동을 하는지 본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관계와 결혼 생활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식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다시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문 상담소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의 닥터 리리아 전이었습니다. 샬롬.